네, 이번 시간은 157페이지 무효와 취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죠. 계속 계약을 맺었는데 갑 매도인과 을 매수인이 X 부동산을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해줬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등기까지 해줬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게 효력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걸 따지려면 먼저 이 계약을 법률행위다 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 계약 법률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돼. 만약에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유효, 무효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성립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고요. 됐죠? 성립해야 돼.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그러지 그걸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네. 그런데 그게 효력이 생기려면 요거죠. 효력이 생기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요건을 갖췄어. 그러면 유효죠. 그런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때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무효 취소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요, 여기서 이런 거요. 무효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없었던 거. 효력 없는 게 효력 없다가 무효니까. 그런데 취소는 이게 일단은 유효야. 일단 유효이다가 취소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처음부터 이렇게 무효가 된다 그랬었죠. 처음부터 소급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렸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랬을 때 무효가 됐으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력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이행 전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계약이 유효해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계약이 유효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 청구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이행한 후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건데 이미 줬어. 돌려줘야죠. 근데 그게 유효일 때는 그걸 갖고 있는 게 정당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당하지 않아. 아니 불자를 써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봐보세요. 저 부동산 X 매매가 있어서 등기까지 을에게 넘어가 있어도 저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등기도 뭐가 돼버려?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이게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것이죠. 갑에게 있으니까 갑이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다 그랬죠. 그 물권에게 해서 돌려줘, 등기 말소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권에서 그런 청구권이 나오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에서 그런 청구권이 나오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근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언제 무효가 되는지,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게 이제 복습이야. 그래서 보시면 먼저 성립요건으로서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당모기가 있었죠. 그래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으로서 당모기가 있었다. 당사자가 있어야 돼. 저 당사자가 갑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을이 X를 갑은 10억을 이 목적 요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같으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 청약을 하고 거기서 승낙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 청약과 승낙이 뭐가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효력 요건이야.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었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랬었죠? 그래서 무효. 의사 무능력자가 누가 있었죠? 뭐 애들, 유아 또는 정신병자, 만취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 알아.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행위를 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또. 근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이게 제한 능력자가 있다 그랬죠? 제한 능력자가 행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 공부했죠? 그 제한 능력자로 누가 있다고요? 미성년자, 피성년 우견인, 피한정 우견인, 미성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이게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요. 가능해야 돼. 불가능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불능이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면 무효다 그랬죠? 적법해야 돼. 네. 법에 적합해야 돼. 강행법 위반이 되면 안 된다고. 무효라고. 또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적합해야 돼.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의사와 표시 간에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또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네, 여기서 의사와 표시 간에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었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비진의 표시, 맞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그리고 통정의 표시, 또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하자가 있는 경우가 그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잘 봐보셔야 돼요. 비진의 표시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진의 표시는 그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의사 표시하는 사람이 알고 모르고 그랬죠. 알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이게 뭐라고요? 통정의 표시는 짜고 치는 거 그랬었죠. 짜고 사실 알고 짜고다. 알고 짜고 맞죠? 둘이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이걸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그 다음에 사기는 뭐예요? 속아서 한 거죠. 속아서. 강박은 우리식대로 우리식대로 하면 쫄아서 그랬었죠. 강박당해서 쫄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문자를 따서 비통 착사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비통 착사강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봐보세요. 자기가 진이 아닌 걸 알면서 그렇게 했어. 아니 그 주문할 뜻이 없으면서 그 고급 요리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문 들어가면 책임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비진의 표시는 유효다 이렇게 공부한 거죠. 유효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상할 수야.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된다고. 무효. 그 다음에 통정어 표시는 어쨌거나 둘이 짠 거죠. 그러니까 뭐로 처리를 해? 무효.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제 차고 사기 강박은 다 어떻게 하느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다 정리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쫙 되면 요게 우리 공부 대부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거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쨌거나 그 요건이 갖춰져서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소할 수 있는 거 저기서 봤더니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차고 사기 강박이네.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효잖아요. 제착사강이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래. 나머지는 모르겠으면 뭐다? 무효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아셨죠? 제착사강일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이건 일반적인 요건이에요. 일반적인 요건. 그리고 아까 이제 앞 시간에 공부한 것까지 같이 봐보면 봐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당사자에게 이런 능력 다 있어야 돼.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대리인이다. 요거 다 있어도 그 사람한테 뭐까지 있어야 돼? 대리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대리권의 존재. 요건 뭐가 되느냐? 특별 효력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대리권이 없으면 요게 다 갖춰졌어도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표현대리라고 한다고. 뭐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실제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고를 쳤어. 그랬을 때 또는 직원한테 대리권을 줬었는데 그 사람 그만두게 했으면 이 거래처에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계속 가서 그 직원이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책임지는 게 맞다. 그때 표현대리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런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런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한 것이다. 아셨죠? 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한 방에 완벽하게 하려다 이러실 필요 전혀 없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이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인가요?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래서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단 무효인데 이 착사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취소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봐볼게요.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이 무효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어. 그건 이제 뒤에서 또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고요. 일단 교과서에다 좀 체크를 해두고 갈게요. 157페이지. (1번에) 서러운 무효와 취소의 개념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볼게요. 이렇게 해놔야 된다.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거기다 써둡니다. 근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것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성립 요건은 갖추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에서 봐보면 1번 효력상 차이가 남아 있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랬죠. 예, 처음부터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고요.
그리고 이제 취소는 일단 매매 계약은 유효하나 일단 유효죠. 근데 여기서 취소하면 동그라미.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동그라미. 그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밑에다가 소급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처음부터 밑에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반환 의무와 관련해서 부당이득 동그라미. 둘 다 동그라미 칩니다. 둘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는 거야. 이행한 경우에는. 그리고 그 부당이득 밑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 이것도 같이 써놓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잠깐 공부해 볼까요? 복습 차원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무효가 되면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가 있더라? 예를 들면 첩한테 줬어. 또는 도박 계약을 맺었어. 그것은 반사회질서행위다 그랬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뭐라고 했느냐?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했었어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드린 OX에도 그게 있을 텐데 갑이 첩을한테 첩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를 한 채 증여하면서 등기까지 넘겨줬어. 그러면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그랬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야. 원래 무효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려달라고 하지 못해. 그러면 그게 누구께 돼버린다고요? 을 소유가 돼버린다. 첩의 소유가 돼버린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매매로 팔았어. 그랬을 때는 을이 자기 걸 넘겼잖아요.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한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는 손이 악이 이런 거 안 따진다. 아셨죠? 예. 주인한테 넘겨받는 것을 이제 승계 취득 이렇게 하는데 그냥 승계 취득하는 거야. 악이 이런 거 안 따져.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밑에 2번에 무효 가셔서 보시는데요. 그 1번에 무효란 괄호 2번에 가보시면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 동그라미, 효력 요건 세모,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이것을 무효다라고 한다.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데 그냥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아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구나. 이 정도 해두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8페이지 가시면 3번에 무효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무효의 종류. 거기서 몇 가지를 좀 보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용어를 한번 잠깐 한번 봐보세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먼저 이 상대적이란 말을 잘 봐보시면 더 쉬워. 상대적 무효는 그 무효를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해. 특히 선의 제3자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이제 상대적 반대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 이거를 말한다. 근데 거기 1번에다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절대적에다 일단 동그라미 쳐보고요. 거기다가 원칙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네, 요거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X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해줬어. 뭐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무효래.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병한테 또 X를 전매 한번 굴렸다 이 말이에요. 해서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랬었죠? 없는 거야. 그러면 갑이 봐보세요. 을을 상대로 해서 을이 이쪽으로 넘기기 전에 을을 상대로 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다. 요게 절대적 무효야.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거 상대적 무효가 있다. 상대적 무효이겠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상대적 무효 거기다가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비통 이렇게 써두시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무효 알 수 있었던 비진이 표시는 무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야. 이때는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선의의 제3자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제3자다. 그러면 이 제3자한테는 그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즉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 이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는 것이다. 장하십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오시니까. 아셨죠? 예.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는 것이다. 아셨죠?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 두신다. 근데 이거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 이거 계속 가면서 나오면서 반복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급에 예전에 세계사 공부 이런 거 좀 했죠? 아니면 국사에서 보면 절대 군주가 있었잖아요. 절대 군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힘센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막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다 무효를 주자. 막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죠. 절대적이야. 근데 상대적이란 말은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해놨는데 거기도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 치고요. 확정적 무효에다가 그 옆에다가 써둡니다. 원칙이라고 써둡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참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라고. 유동적 무효가 예외적으로 있네? 아까 이런 거죠. 다시 보세요. 무권 대리 행위는 대리권 없이 행위란 거예요. 무권 대리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만약에 본인이 추인 거절을 했어.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 무효가 다시는 안 바뀌어. 무효로 확정돼 버린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고. 됐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또 그런 걸 알아요. 이제 법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부동산 거래를 조금만 해보면 아는데 이 투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토지 거래를 할 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라고 해놨어. 특히 지금은 뭐 서울에는 뭐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다 그게 해제가 됐는데 저기 뭐 세종시나 그런 데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다른 요건 다 갖췄어도 아직 허가를 안 받았네? 그러면 무효야. 그러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네?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야. 나중에 허가가 거절됐어.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돼버린다.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유동적 무효. 근데 이건 예외적인 거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확정적 무효다. 우리 봐보세요. 첫 계약 맺은 거. 첫 계약 맺은 거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100년 지나도 인정 안 해줄 것 같아. 안 되죠. 예. 강행법규를 위반했어.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가 있는데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일부 무효, 전부 무효가 있는데 사실 전부 무효를 더 먼저 써줘야 되는데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법률 행위를 하나를 한 거예요. 전부 무효는 뭐요? 다 무효인 거죠. 다. 근데 일부 무효는 말 그대로 일부만 무효야. 즉 일부는 유효고 일부는 무효인 거죠. 이랬을 때 우리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거 처음에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내가 과일을 샀는데 사과가 좀 썩었어. 다 썩은 건 아니고 다 썩었으면 버리는 거야. 근데 일부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나같이 귀한 사람이 어떻게 그 좀 흠집 나고 썩은 거 이걸 먹어? 야, 다 무효로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 안 돼. 조그만 파내고 먹으면 괜찮겠네? 가서 그만큼 값을 깎아달라고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요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즉 일부 무효는 다 무효로 돌리는 것이 맞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로 될 때가 있다라고 한다. 이제 제가 막 이런 것들은 암기법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처음부터 그 암기법을 들으면 뭔 소린지 몰라. 그러니까 천천히 알아가자고.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갑하고 을하고 토지, 건물을 함께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돼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세종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토지거래 허가 그랬지 건물거래 허가 이런 말은 안 썼죠. 요거는 허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 허가를 못 받았네. 그러면 토지거래, 토지매매는 뭐가 돼요? 무효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뭐야? 유효야. 요걸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더니 거래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더니 요거는 무효고 요거는 유효네. 어떡하지? 요 말인 거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무효로 돌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 건물 빼고 토지 빼고 건물만이라도 샀겠다. 그러면 일부 무효로 해도 돼요. 요거는 무효라고 요건 살려도 된다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을 함께 거래해요? 분리해서 따로따로 거래를 해요? 함께 거래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야?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다. 아셨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용어들만 좀 받으시면 돼요. 용어들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복습은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안 보고 있구나. 봐야 된다니까. 특히 이 야간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간반도 강의하고 야간반도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확실히 주간반은 이제 일까지 때려치고 또는 아니면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전업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도 좀 더 나아. 사실 다 어렵다고 해요. 근데 좀 더 나아. 그래서 이제 공부에 좀 더 집중해 줄 수 있는데 야간반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일을 하랴 공부하랴 소위 말하는 주경야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막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 그냥 잘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많이 합격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온 사람들은 붙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붙는 쪽으로 갈 건지 떨어지는 쪽으로 갈 건지.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다가 절대 붙는다 이렇게 써드렸죠. 절대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맞춰서 가보자. 이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 오셔서 무효의 효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무효는 다른 말로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1번에 써져 있네. 근데 아예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때부터, 계약을 맺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동그라미 효력, 세모, 효력이 없는 것이다 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받은 게 있을 때 2번 부당이득 반환 동그라미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거기다 써두고 그 위에다가 뭐까지 같이 써두느냐? 물권적 청구권 요거까지 항상 같이 훈련을 해두셔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 이것도 플러스 해둡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써놨네요.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면 매도인은 돈을 받았죠. 매매대금을 받았죠.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어.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매수인은 인도받았으면 인도받은 거 반환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도 해줘야 돼? 등기 말소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소유권이 저등기됐던 거. 맞죠? 그 말소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봐볼게요. 취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경우에요. 갑하고 을하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까지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갑이 만약에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아까 요 경우만 그렇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아예 이제 입에 붙여둡니다. 제착사강,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다 그랬죠. 유효가 되는데 이걸 취소를 했어. 취소권이 생기는데 취소를 했어.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유효도 봐보세요. 원래 유효는 그냥 쭉 유효로 가야 되는데 취소를 했더니 이렇게 무효로 바뀌네. 유효가 아까 무효가 유동적일 때 유동적 무효 그랬죠. 이런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유동적 유효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유동적 유효란 말은 많이 쓰지는 않는데 유효가 유동적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고요. 우리 병한테 X를 전매해서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런 경우를 봐보자고요. 근데 무효가 되면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 문제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돌려달라 또 등기 말소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갑이 봐보세요. 을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똑같다. 이거 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손해 제3자가 돼서 그걸 몰랐어.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취소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근데 제착사강 중에서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이게 절대적인 거야.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미성년자로서 갑이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병한테 넘어갔네? 그래도 미성년자일 때는 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거 말고 착사강 있었죠? 착사강 요것들은 상대적이다. 다 이렇게 돼 있었죠.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요거 뭐 연결 안 시켜도 되는데 우리 앞에서 무효,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아, 의사 표시해서 그러네. 그게 진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 무효 취소는 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1월 달에 다 정리해드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놔두고 그러면 취소를 하려면 취소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취소를 할 수 있을까? 요거예요. 취소권자. 가장 먼저는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제 착사강이야.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의사표시자. 그리고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승계인, 이 사람들만 할 수 있어. 만 할 수 있다. 요게 그래서 무효하고 다른 거야.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는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저는 그 조문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읽기를 바라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도 자꾸 읽어야지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걸 읽기를 바라는데 우리 이제 입문서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더 읽기 쉽게 이렇게 좀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 놨는데 뭐 여러 책 보는 건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로만 해 갑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서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갑과 그 나머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을, 병 됐는데 지금 을을 넘어서 병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그때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 을한테 해야 될까? 병한테 해야 될까? 예. 누구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한테 해야 될 것 같죠? 병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갑이 병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상대방은 자기랑 거래한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다. 취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봐보세요. 다시 봐보세요. 취소를 했어. 그러면 무효가 돼서 우리 소유자가 아닌 게 됐죠? 그러니까 병도 결국 소유자가 아니겠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도 저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제한 능력을 이루했을 때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차고 사기 강박으로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선의 제3자야. 이 사람이 악이야.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선이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못한다고.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은 나중에 이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 거래한 그 사람한테 취소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봐 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부당이득 반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제한 능력자였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우견인, 피한정 우견인. 이 사람 원래 이제 반환 범위는요. 그 이익을 받은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원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이렇게 한다. 뭘 반환한다고요? 현존이익. 말 그대로 이익이 현존할 때만 반환한다는 거예요. 현존이익이 없어. 반환할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음주감으로 요즘 애들 같으면 게임으로 다 써버렸어. 그러면 반환할 게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간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잠깐 보고 가셔야 돼. 우리 이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한없이 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단 요거 한번 봐보세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뜻을 한번 보세요. 이거 뭔 말인지 처음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제척기간 처음 들어봤지. 근데 용어를 잘 봐보세요. 제척이야. 제척. 제거하고 배척하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 취소권이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걸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취소권을 한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간만 행사할 수 있어. 3년 또는 10년간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거 10년이 경과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취소권 소멸한다. 요 말인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용어를 좀 알아두시는 거예요. 취소권이 소멸해버린다. 제척이란 말이 그런 뜻인 거죠. 없앤다 이런 뜻이라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또 무효하고 다르게 무효는 사실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취소는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갈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거야. 저기서 봤더니 다시 보자고요. 갑을 간에 이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제 착사강일 때 일단은 유효이면서 취소권이 생기는데 취소권 행사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권을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했더니 아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 이때 뭐가 돼버린다고요? 확정적 유효가 돼버려. 그런 것으로 추인이라는 것이 있다. 무권 대리행이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추인이 뭐라 그랬죠? 추인이? 말 그대로 봐보세요. 추인은 무슨 말이겠어요? 추후에 인정, 추후에 승인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취소할 수 있는 거지만 추인해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확정적 유효로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나 취소할 거야. 이 말은 나 취소 안 할 거야. 이 말인 거야. 취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유효로 된다고. 아셨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취소 안 해. 이 말인데 조금 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야.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유효가 돼버린다. 왜 그러냐?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59페이지 취소의 개념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유효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 동그라미,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나와 있는데 그 용어 다시 나와 있죠. 절대적, 상대적. 그거 뭐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절대적 취소는 제3자한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병이 선의 제3자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 이것을 상대적 취소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0페이지. 거기서 취소권자는 누구냐 그랬는데요. 취소권자는 누구냐 그랬는데 일단 1번에 제한능력자 나와 있죠. 제한능력자에서부터 일단 1번에 취소권자 동그라미 치고요. 2번에 1번 그리고 그거를 같이 묶어서 보자고. 1번, 3번을 묶어서 제 착사강 순서대로 우리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 착사강 제한능력자 뒤에다가 착사강 이렇게 같이 쓰자고요. 3번 그걸 그냥 아예 오히려 지워버리고 제 착사강 그리고 법정 대리인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 공부할 때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도 있고 임의 대리인도 있다 그랬었죠. 임의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 그렇죠? 본인한테 대리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리할 때 공부했어요.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사기를 쳐서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어. 그 효과가 누구한테 생긴다고? 본인한테 생긴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기 당하니까 열받네? 대리도 열은 받겠지. 근데 자기 마음대로 취소를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이 말인 거죠. 그것도 사장님이 일 시킨 사람이 취소해. 그럴 때 취소하는 게 맞겠잖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거기에 없고 이렇게 써둔다. 법정 대리는 동그라미 이렇게 두고 거기다가 임의 대리는 특별 수권이 있을 때, 별도의 수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써두시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제착사강. 여기서 그 상속인 그랬는데 제착사강.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 그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있어요?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상속인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써둡니다. 승계인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상속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승계인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취소의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 동그라미. 그런데 그 상대방은 누구냐? 취소를 누구한테 할 거냐? 계약의 상대방 동그라미 제3자 세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한다고요? 이렇게 을한테 해야 돼. 을한테. 제3자가 아니라고. 됐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계약의 상대방 밑에다가 그 사람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아셨죠?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고 그 사람. 그리고 3번 취소의 기간.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투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요거는 뭐 나중에 보면 되니까 그냥 일단 3년, 10년에다 동그라미 쳐둡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에다 동그라미 쳐둔다. 제척기간 밑에다가 기간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기간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그 3년 또는 10년 기간 내에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취소를 안 하고 지나가 버려.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해 버린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취소의 효과 4번으로 바로 가시면 취소의 효과에서 1번 처음부터 동그라미 소급 동그라미 그래 놓고 이렇게 둘게요. 사실 처음부터 소급하여 이런 말을 잘 안 써. 그냥 소급하여 무효 이렇게 하거나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이퀄이다. 같은 말이다. 처음부터와 소급하는 사연은 뭐라고요? 같은 말이다.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셔서 서로 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당이득 동그라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말고 또 뭐도 가능하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다. 항상 이걸 세트로 기억해 둔다. 플러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써두고요. 그리고 3번에 3번 거기서 제한 능력자가 제일 중요해. 참 저는 강의 스타일이요. 이거 미리 강조를 좀 하자면 이제 입문 강의하고 기본 강의에서는 큰 뼈대를 잡긴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시험과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해서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정답 잘 되는 걸 그냥 열심히 막 좁혀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열심히 공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점수가 나와요. 아셨죠? 막 넓게 하는 거 필요 없다. 3번의 기억번 가시면 두 번째 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현존이익 이렇게 말해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두고 그 밑에 유흥비가 나왔잖아요. 아까 유흥비가 뭐예요? 음주 감으로 다 써버렸어. 게임 해버렸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유흥비로 써버렸죠. 그러면 돌려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사준 노트북을 지가 돈 필요하니까 그걸 가서 팔아버렸네? 예를 들면 그걸 30만 원 받았다고 보자고요. 30만 원 받았어. 근데 그 3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유흥비로 다 써버렸네?
근데 엄마가 이 녀석이 엄마 동의도 안 받고 이걸 계약을 맺었어?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취소했어. 그러면 그 노트북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돌려주는 게 맞죠? 부당이득거나 맞잖아요. 근데 걔가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 없어 돈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줄 게 없다 이런 뜻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많이 말을 해요. 애들하고는 놀면 안 된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62페이지 조건과 기한 나와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 무효화 취소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법률행위 요거를 총정리한 거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쉬었다가 조건과 기한 보겠습니다.